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6학년인 딸과 3학년 아들을 둔 맞벌이 엄마입니다. 남편은 차남이고요. 아래로 시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있는 조그만 아파트 혼자 살고 계시죠. 형님은 소일거리로 파트타임으로 하는 알바를 하신다고 들었지만 뚜렷하게 정해놓고 하는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루도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 늘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회사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다 보니 제 직장과는 차가운 존으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나마 거리상으로는 더 훨씬 먼 거리였지만 다행히도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업무 특성상 아침 8시 30분까지는 사무실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늘 남편보다 빨리 집에서 나서야 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가려면 7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야 했고 늦더라도 7시 40분에 출발을 해야 했어요. 그 이른 시간에도 저처럼 시내로 출퇴근하려는 차량들의 대기줄이 길어져서 신호 대기만도 2~3차례 받은 후에 겨우 고속도로에 들어선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곤 했어요. 퇴근 시에는 시내 중심을 지나서 오다 보니 정체 구간에 많이 걸리곤 했어요. 그래서 집에 퇴근해서 오면 8시가 넘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이나 아이들 챙기기도 벅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자주 오셔서 저희 애들도 밥도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희 복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고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시어머니가 잔소리도 별로 하지 않으셨고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면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따뜻한 밥상 차려놓으시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고파서 시어머니께서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들을 엄청 맛있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먹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자꾸 음식을 제 앞으로 당겨주시면서 애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좋아해서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말들을 쫑알대면서 잘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저에게 전해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회사에 있었던 잡다한 일들도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내기도 했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도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도 막 해도 시어머니는 다 들어주시면서 늘 고생했다, 욕받다, 아이고 어떡하냐 힘들어서 라고 하시면서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대충 잘 알고 계셨고 제가 어떤 일에 힘들었는지도 잘 아셨어요. 저희 워크숍에서 어떤 강연을 들었는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등등 시시콜콜하게 시어머니한테 다 말을 해도 다 제 편에 서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는 저를 시어머니는 참 좋아를 하셨거든요. 요새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붙어있는 날이 많아서 남편 밥까지 챙겨야 하는 시어머니가 힘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일 때문에 힘들으실 테니까 웬만한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하면서 일도 하라고 했어요. 애들에게도 할머니가 힘드시지 않도록 자기 방 청소나 거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덜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러셨어요. 아니다, 아가. 난 이게 좋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내 손주들도 볼 수 있고 말이다. 넌 내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잘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남들이 말하는 고부 갈등이고 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덕을 보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용돈은 적지 않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옷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가서 골라드리기도 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어머니 옷들을 봐뒀다가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든다고 한 옷들을 사드리곤 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딸기나 제과점 빵들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매일 보는 한 식구라서 사이는 정말 좋았지만 형님과는 명절 때나 생신 때나 보는 사이라서 그닥 저처럼 친밀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형님은 친정집의 위층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 도움도 필요 없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는 장남인 아주버니보다도 제 남편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니는 명절 때나 어쩌다 만나도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자라오면서도 남편에게는 종가리 노릇은 다 시켜도 남편은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잘 하곤 했었는데 아주버니에게는 그런 심부름을 한 번도 시키지 않고 장남이라 귀하게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렁각시처럼 도와주시고 가시곤 했어도 그동안 시누이나 형님이나 아주버니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님은 자기가 장남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를 독박으로 모시게 될까 봐서 일부러 친정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다고 저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까 봐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아들만 하나 있는 형님이 직장도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에서야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하니까 그 빈 시간에 알바로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물론 전화도 따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딱 명절과 시어머니 생신 때만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시내도 한 번씩 시어머니를 뵈러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형님과 아주버니가 절대 연락을 먼저 하기 전에는 전화 한 통 주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시누에게 늘 그러셨죠. 관둬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별일 없이 잘 살아서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평일 저녁에 시어머니를 뵈러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비싼 딸기를 큰 박스로 사오셨고 국거리형 소고기도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저희 집에 계시다가 9시가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니 댁에 와서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자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직 거기 계시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까 기다리지 말고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는데 아니라면서 시어머니를 기다릴 테니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 했어요. 너무 뜻밖의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찾아온 거라서 시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었죠. 다행히도 시어머니를 뵌 지가 오래되어서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매일 한 번 이상씩 하지도 않던 안부 전화를 시어머니께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나 작은애 집에 와 있다. 너도 밥은 잘 먹고 일은 하니? 그러다가 주말에 또 형님네 부부가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통서, 어머님 말인데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식모살이 시킬 거야? 너무 막 부려먹는 거 아니야? 저는 갑작스런 막말에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 말이 심하네요. 식모살이라뇨. 사실이 그렇잖아. 어머님이 식모살이를 하는 것 아닌 뭔가? 내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여기 와서 일하느라 전화도 편히 못 받으시는 것 같더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기가 막혀하는 저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동서가 직장 좀 다닌다고 아등바등 하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식된 도리로 살 짓인가? 내가 가만히 보니 동서가 해도 너무한 것 같네. 형님이 어머니를 시모살이 시킨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화도 났지만 가만 듣고 보니 제가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게 너무 의존을 많이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어머님이 좀 힘드셨겠다 싶네요. 제가 평소에도 제 집안일을 조금만 하시라고 해도 어머니 성격이 그냥 대충 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어요. 시어머니 댁 가까운 곳인 저희 집 동네로 이사 오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작정하고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시어머니가 잠깐 놀러 오셔서 지내다 가는 것은 좋지만 오셔서 일만 하시다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도 형님의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시던 대로 변함없이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찾아서 하시곤 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라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였고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출입하시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막 대하는 못된 며느리쯤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까지 했는데 어머니는 크고 싫다고 하셨고 서로 편하게 살자며 마다하셨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시누이한테 무슨 소리로 저의 험담을 늘어놓았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를 형님네와 함께 사시도록 설득을 했어요. 못돼 먹은 작은 동서 때문에 어머니가 죽도록 식모처럼 동선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으니 아예 자기네가 모시고 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니 신우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형님네와 몇 번 크게 부딪히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이 저의 편을 들어주실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시어머니도 혼자서 살고 싶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두 형제가 서로 사이가 나빠지며 아웅다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지라 아주버니와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합가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봐두었던 전원주택단지용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형님과 합가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방도 새 가구도 들여놓고 멋지게 꾸며놓고 집안일도 손도 못 대게 하고 형님이 아주 정성껏 모시는 듯해서 저도 그만 형님도 나이가 들어가니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차도 신형 중형차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참 형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간간히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었지만 잘 계신 줄로만 알았어요. 형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서 일부러 몇 달 동안 형님 댁에 시어머니를 뵈러 가진 않았었어요. 주말에 맛있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함께 먹고 싶었지만 형님네 식구들만 놔두고 시어머니만 부르면 눈치도 보여서 냅뒀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반기시더라고요. 아주버니와 형님네는 형님 친정집에 일이 있어서 가고 없고 혼자 계신다고 했습니다. 삼겹살을 사가지고 가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어찌 생활하시는지 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그새 홀쭉해지셨더라고요. 멸치젓국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김치를 담그시려고 하는 듯 했는데 주방 쪽으로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그 배추와 알타리와 무를 큰 광주리 하나 그대로 손질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딱 봐도 시어머니 혼자서 다 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 천천히 혼자 해도 된다. 이걸 어떻게 혼자 하다 하세요? 저라도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김장김치도 있는데 형님이 생김치가 먹고 싶다고 배추와 무를 배달시켰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은 형님의 갯날 모임이라서 오늘 안으로 김치를 담가 놓으라고 했다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인데도 왜 이렇게 추운지 보일러가 고장났냐고 여쭈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네가 어찌나 난방비가 많이 나간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낮에는 사람도 없으니까 실내 온도를 21도로 맞춰놓고 자기 전에만 온도를 높이자고 하지 뭐냐. 나야 적응돼서 괜찮다만 너희들이 추우냐? 그러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참으시려다가 못 참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남편 그 잠깐 몇 달 사이에 홀쭉해지신 얼굴하며 안색도 좋지 않으신 걸 보고도 놀랐는데 시어머니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앞에 기절을 처풍했습니다. 원래 성품이 굳건하고 강직하시던 분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쭈었어요. 지금 김치 담그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 제가 계속 여쭈었더니 작정한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가해서 살게 된 후로 한 달쯤 되었을 때 형님이 시어머니께 넌지시 묻더래요. 어머니, 제가 아직 젊지만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알바는 하고 다니기가 쪽팔려서요. 상가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사를 해보다가 안 되면 세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비싼 상가를 사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어머니,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17억이나 받으셨잖아요. 상진이 아빠 말로는 워낙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경제관념이 투철하셔서 그 이상도 가지고 계실 거라던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한테 청색을 하고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너네가 갑자기 합가자고 한 거였니? 어머니, 그럴 리가요. 어차피 어머니가 더 나이가 드시면 돈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에게 투자 한 달씩 치고 도와주시면 저는 돈 벌어서 좋고 어머니도 투자한 돈 이자까지 합해서 돈 불려서 좋고 그래서 그런 거죠. 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실 때 시어머니 집에 왔다가 우연히 옛날 앨범 사진을 찾다가 장롱속 위에 상자에 놓여있는 각종 보험 증서와 계약서 등을 봤다고 하더랍니다. 17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타셨으면서도 자식들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으니 분명히 그 이상의 자산이나 돈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봐놓은 상가가 있으니 계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생떼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속셈이 있었으니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네 만회하고 난리를 쳤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약서만 썼을 뿐이지 중도에 힘들어서 해지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탄 적도 없고 보험 계약서와 보험 증서는 영수증을 잘 모아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상자에 있었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못하더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집 한 돈으로 산 땅을 팔아서라도 해달라고 졸랐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여생을 위한 자산이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래요. 당장에 식사도 차려주지도 않았고 말도 붙이지도 않더니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동서집에 가서는 집안일 도와준다면서 매일 시무살이 하시더니 왜 저희 집에 와서 사시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저는 알바 나가니까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셔야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처럼 행동하면서 집안일도 손도 대지 못하게 했으면서 말하는 꼬락서니가 불손하기 이를 데 없더랍니다. 그리고 몸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면 노인들은 금방 아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신경 좀 쓰시는 차원에서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동서네한테 하신 것처럼 저녁밥도 해놓으시고요. 갑작스럽게 천대하는 싸늘한 말투와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자마자 참고 있던 서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계시면 어떡하세요? 그래서 당장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왕에 김치 담그는 것마저 담궈주고 가신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며 손질한 김치단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형님 가족이 친정집에 돌아왔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놓고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드렸더니 바로 앙칼진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안꼴이 이게 뭐예요? 왜 김치도 담그지도 않고 어디 간 거예요? 내가 참 기가 막혀 죽겠네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라는 김치는 담그지도 않고 그 셋도 어딜 가신 거냐고요? 듣고 있자니 참 멀척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면 어디를 가셨겠어요?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와 있을 거라고 뻔히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더라고요. 이젠 볼일 없으니 5만 가지 정을 다 떼어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 대가리라도 그 정도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형님의 그 대먹지도 않은 말에 기가 막혀서 남편과 저와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고 놀라서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 전화대고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형님 일해주는 도움이에요? 어머니 혼자 냅두고 신나게 친정나들이 하고 이제서 온 주제 그게 할 소리예요? 나보고 식모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조절되더니 왜 어머니 김치 담그라 말아 해요? 그래. 동서 말 한 번 잘했네.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머니 모시고 간 모양인데 그래 잘해봐. 어머니가 그렇잖아도 돈 벌러 다니는 동서라며 엄청 이뻐하시는데 이참 아예 모시고 계속 살지 그래.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행여나 어머니가 형님 집으로 돌아가실까봐 걱정되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도 너무 드러냈는데 그러다가 아들 자식한테 된통으로 당할 거네요. 우리 어머니는 형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마시죠.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말을 해줬으니 신나서 방방 뛰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형님은 태도에 완전 질색한 남편은 그 다음날 시어머니 살림을 몽땅 저희 집으로 옮겼는데 전혀 말리지도 않고 아주버니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잘 챙겨주는 모습에 남편도 딱 질려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속상한 마음에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더래요. 그동안 형님이 저와 시어머니와 사이를 질투해서 이런저런 간사한 말로 이간질해서 오해를 한 면도 있었는데 깜빡 속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아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산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효자와 효부인 척 하던 아주버니 형님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용돈 한 번 보내온 적도 없었고요. 하기사 속을 있는 대로 다 내보였으니 낯짝이 부끄러워서라도 연락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었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저 남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떠겠니? 애미가 출퇴근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받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집 보러 가자. 돈은 걱정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여겨봐두었다는 집을 보러 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인기 있고 교통도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이런 곳은 너무 비싼 곳이라서 저희 형편에는 엄두도 나지 않는 곳이었고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라서 부담이 되는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는 부자들이나 사는 곳이지 저희 형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곳에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소원도 없겠네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가지거 그 소원 내가 풀어주마.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줄 테니 이 집으로 계약하자.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팔아도 위치가 좋아서 손해볼 것도 없다. 당장 이 집으로 계약하도록 하자. 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놀래키셨어요. 함께 따라온 공인중개사에게 남편 앞으로 계약을 하자는 말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어머니가 매입하신 토지를 팔아도 이런 고급 아파트를 사기는 역부족일 텐데 참 걱정이 되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상금 17억은 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따로 몰래 시어머니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바로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는 사실과 보험금도 숨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시어머니 앞으로 막대한 연금 저축을 들으셨고 그것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는데 배당금만 해도 현금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서프라이즈도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대로 그 막대한 자산을 이제껏 함구하셨던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거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으니 조금씩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기특하다시면서 여자가 40대 중반에 들어서면 월급도 깎이고 퇴사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저에게서 들으셔서 알고 계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상가를 사줄 테니 다른 일을 해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돈을 지원해줄 테니 부동산 투자이든 카페를 운영하든 자그마한 상가를 하나 저의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꿈만 같은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 넓고 인테리어도 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 도움 덕택에 퇴근 후에 제과 제빵 기술학원에 다니면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그때까지도 형님과 아주버니는 연락도 해온 적도 없었고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도 찾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발길을 끊었으니 할 말 다 했죠. 신이도 완전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연락을 끊은 터라 그 좋은 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돈도 별로 없는 시어머니를 혹시라도 장남이라는 명분으로 부양하게 될까 봐서 아예 선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그렇게 연락을 딱 끊은 거겠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재미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훌쩍 한참을 지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빵 기술이 익혀가는데 퇴사를 결정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매입할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발품을 팔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상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5층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자고 하셨어요. 은행 담보대출을 일부러 받아서 하다 보니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었던 거죠. 새도 내놓고 디저트 카페도 차릴 예정이라서 엄청 바빴습니다. 건물 관리실 직원도 새로 뽑고 카페 알바생도 뽑아야 했어요. 그래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다른 곳보다 급여를 좀 더 상향 조정시켰더니 많이들 지원했더라고요. 건물 관리실 직원으로 파트타임 주부 지원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새 건물에다가 파트타임 관리실 직원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고 했으니 당연했죠. 면접 보는 날이었는데 너무 우습게도 형님이 이력서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바로 알아보더니 그러네요. 아니, 동서는 그새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 취직했어? 오랜만이네요, 형님. 그런데 이곳에서 면접 보다가 해서 왔는데 사장은 누구야? 사장이요? 전데요. 알바하시라고요? 뭐? 자네가 사장이라고? 지금 장난하는 건가? 라고 비웃으며 웃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이력서를 달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사장님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면접 보라고 했더니 놀란 눈이 작아지지 않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동서가 사장님이라고? 설마 이 건물주는 아니겠지? 얼굴 마담이지? 그러자 남자 직원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분이 건물주이신데요? 뭐라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형님과 딱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니 이렇게도 얼굴을 보는구나. 여긴 무슨 일로 왔니? 그래서 제가 대신 답해드렸네요. 어머니, 여기서 일하신다고 이력서 들고 오셨네요. 어떡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 없다. 시엠이 싫다던 며느리가 설마니 시엠이 얼굴 보면서 일하겠다고 하진 않겠지? 형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내 신우에게 전화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얄미운 생각에 모른다고 답하고 전화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더니 눈치를 챘는지 제 상가 사무실로 아주버니와 함께 쫓아와서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무슨 조화를 부려서 이런 상가 건물주가 되었냐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주버니와 형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살아생전에 시어머니께 당부한 육성이 담긴 녹음을 틀어주셨습니다. 절대로 남긴 자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라도 막대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 것이며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이끄는 자식에게만 물려주라는 당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통화했던 녹음도 틀어서 들려줬습니다. 더 이상 여러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버리지는 않았다. 너네가 나를 버리고 지금까지도 찾지 않았잖느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어미와 단번에 인연도 끊어버리더니 이제 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냐? 그냥 하던 대로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꾸나.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떠났는데 빌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젠 돈을 받지 않고 건물 청소를 해주겠다며 시어머니 얼굴만이라도 잠깐 보기만 해달라고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관리실 파트타임 주부 사원을 이미 뽑았는데도 나서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진상을 부렸어요. 어떡하든지 시어머니 눈에 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밖에 나도 좋을 것 없다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매일 와서 화장실을 빛이 날 만큼 닦고 있더라고요. 보기 싫었지만 모른 척 했더니 어느 순간에 제 풀에 꺾였는지 그마저도 그만두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냉정하셨고요.
드디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는 날에 아주버니와 함께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며 화원도 보기 좋은 곳으로 보냈더라고요. 좋은 날인데 저는 반가에 맞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애를 쓰시네요. 라고요. 이미 시어머니 유산은 시누이와 저희 부부에게 모두 건너간 뒤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미운 자식도 자식이니 그저 말겠거니 싶었겠죠. 그래서 맘에도 없는 아양을 떨더라고요. 아무튼 한 가족이지만 경계해야 할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네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님과 아주버니를 경계하라고 이러셨습니다. 절대 동거래는 하지 말라고도 당부하신 걸 보니 이미 눈밖에 나도 한참 난 것 같네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주버니와 형님은 그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게 진작에 시어머니한테 기본 도리라도 했으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정작 시어머니께 했던 불손한 태도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돈에만 눈이 멀어 있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육성 녹음에서 분명히 자식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남기는 막대한 유산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시어머니는 공개하셨었죠.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싶었는데 자기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가식적인 행동만 한 아주버니와 형님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신 겁니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듯 다르다는 것이 씁쓸할 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